미국의 민심 정하러 대표가 갔고요. 그런데 한 최고위원은 민심 살피려 왔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한가운데 들어갔다가 태극기로 맞았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다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여기는 저보고 지금 왜 왔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겠다. 네, 하세요. 질문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예, 저한테. 아니, 지금 때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뭘 할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자, 얘기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여기 지금 다 폭력은 아니잖아요. 동지가 동지에게 총을 쏘니 아프다는 류여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저 장면을 계속 생중계했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난주에 태극 집회가 열리는 이제 대학로에 가서 저걸 이제 아마 생중계를 본인이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이쪽 대한애국당 당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태극기 이제 봉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이제 뒤에서 이제 목을 때려서 이제 저렇게 이제 흥분한 상황인데 사실 좀 지난 한 3주 전에 제가 대한문회 집회에 한번 살짝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사회자는 이 유 의원을 정말 제대로 된 그 정치인 뭐 이걸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또 본인이 나와서 또 그 열변을 상당히 거기서 토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호응도 받았는데 근데 몇 주 만에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보니까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좀 탈당 조치를 한 이후에 실제 아마 이쪽 태극기 부대나 또 대한애국당 분들이 상당히 좀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격앙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화를 나가는 것도 아마 이제 그 집회에서 주변에서 뭐 호응하는 분도 있었지만 대다수 분들이 상당히 비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이쪽 대한애국당 쪽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저렇게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지금 또 대한애국당의 변희재 정책위원장과 또 논쟁도 붙었어요. 뭐 그게 왜 오지도 않았는데 사실 올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경호를 받아야지 왜 그냥 왔느냐 뭐 또 해서 또 지금 과연 대한애국당 당원이 때린 것이냐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논쟁도 붙고 한데 참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게 같은 보수라고 하지만 또 저런 걸 가지고도 서로 저렇게 나눠지고 또 저렇게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보수가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저런 거 가지고도 서로 싸움한다는 걸 보면 참 이 보수 분열이라는 게 언제 저렇게 해소될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기 유해 최고위원이 아마 지금 이 의원이 보신 것 그 집회하고 이쪽 집회하고 아마 주최 책이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데서 오는 건데 저는 류해 최고위원이 대한애국당은요 완전히 자유한국당하고 정반대입니다. 저기는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하자 그런 쪽이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어떻게 왜 남의당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래. 자기 당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해야지. 그래서 저건 좀 상당히 억지스럽고 거기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그렇게 따를게요. 그럼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이라야 그런 말 할 수 있지. 남의당에 가서 저랬던 건 좀 너무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아마 그 화가 난 사람이 뭐 기대를 훅 찌르니까 그 옆에 이제 좀 스친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너무 또 이제 오버하고 울고 저렇게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명색이 제1야당의 그 최고위원으로서 왜 남의 당의 그 행사에 가가지고 물론 거기 뭐 다른 단체도 있었지만 대한애국당이 주도를 했거든요. 거기 왜 갑니까? 가서 저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 정치를 꼭 무슨 희화시키는 그런 요소도 있다. 이 점에서 아마 이제 좀 정치적으로 좀 지위를 가진 그런 분들은 좀 더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 그 용기로 정부와 싸워달라 하던데요. 자, 류해 최고위원에겐 어떤 용기를 제안하고 싶으신가요? 우린 하나가 돼야 된다. 목소리 들으러 왔다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저기 나간 이유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있어도 보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나가질 않는다, 목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중계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얘기가 뭐 맞다면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당 측에서 해야 될 건데 지금 이렇게 갈등 상황에 있는데 딱 뛰어들어간 게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유해 최고위원이 뭐 언론에서 보여주지 않더라도 최근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데서 했던 발언이나 행동 때문에 주목을 네. 많이 받았던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유해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어떤 행사나 어떤 목소리를 높였을 때였던 거지 지금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에 저렇게 들어갔었을 때는 본인이 먼저 어떻게 보면 좀 위험을 자초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들을 보면 이제 보수 정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간이 자꾸 희화화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뭐 정치를 진지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반응들밖에 오히려 못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방송 때문에 유해 최고위원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적 근육을 좀 일단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 만약에 뛰어든다 그러면 정치인이 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 있게 뛰어드는 행동 자체까지 뭐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가서 저런 사소한 문제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한 대 맞더라도 아 그러냐, 기분 나쁘냐, 아 그러면은 나랑 한번 다시 더 얘기해보자 이렇게 좀 덤벼드는 용기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 그런 정치적 근육을 아직 좀 덜 키우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둘째로는 저기 가서 이렇게 뛰어드는 용기가 있으면은 차라리 그렇게 친박계 쪽에 박사모 쪽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최고위원 회의 때 참석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원래 정치인으로서 지금 최고위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인데 네. 그 역할은 지금 일단 두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저항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못하고 저기 집회에 가가지고 나한테 대신 얘기하라 이렇게 하면은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좀 흥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적절치 못했던 행동 같습니다. 네. 어제 2주 만에 단식을 중단한 조원진 애국당 대표 손목에 박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시계를 바로 차고 있던 그 현장을 제작진이 발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뭐 일단 조원진 의원 뭐 일단 지금 뭐 단식도 14일 동안 하고 지금 네. 뭐 병원에 갔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마지막 충성을 다하는 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문제는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도 조원진 의원 면회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사실 좀 일방적인 어떤 좀 본인의 어떤 그런 충성심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참 저는 안타까운 모습이 박 전 대통령도 저렇게 되면 좀 조원진 의원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볼 때는 유영아 변호사밖에 만나지 않고 저렇게 밖에서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 싸우는 분들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걸 보면 참 무슨 생각이 좀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네. 또 예를 들어서 본인은 또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고 뭐 싸워주는 사람한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저런 분들 만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면회 가더라도 다 거절하고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참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참 저분들도 참 갑갑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활동이란 게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위한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네. 지금에 보면 뭔가 단식을 하더라도 뭔가 해결되는 건 없고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바로 딱 1년 전 오늘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화면 왼쪽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정현 의원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죠. 10월 24일 2016년입니다. 시정연설로 최순실이라는 소용돌이가 태풍으로 돌변하기 바로 그 직전 상황에 개헌으로 돌파하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1년 전인데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뜬머리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잊혀진 계절, 이제 잊혀진 1년이었을까요? 의원님,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최순실 돌아오라, 그리고 최순실에 대한 항의성 카드를 들었던 모습을 제가 기억하는 것 같거든요. 예. 저 때 아마 대통령이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꺼내 들었던 그날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상황들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고 국가 전체에 있어서 큰 의미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국면 전환의 대책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네. 것을 실장 주재로 회의를 했고 또 대통령이 그 발언을 이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과 생각으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네. 그 1년 전에 지금 모습과 지금의 모습들이 계속 오버랩돼서 보입니다만 그때 같이 그 활동하셨던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떤 마음을 지금 안고 계신지 그리고 실제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고 계신지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수의 최일선에 서 계신다면 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한국 정치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바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 연설을 끝내자마자 당시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 그때 단식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까지 친박 의원들에 둘러싸여서 호의받듯 나오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김무성 그때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그 상하이 가서 개헌 네. 발언을 했다가 바로 레이저를 맞고 이제 그 입을 닫았지 않습니까? 또 그 전에 개헌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네. 국정의 블랙홀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사실 개헌 논의를 철저히 차단했던 게 박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개헌 자체가 지금 논의하지 않겠다는 게 그 기본 입장이었는데 사실은 저렇게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조금씩 이제 불거지면서 결국 국회 시정연설에서 뜬금없이 이제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이죠. 이걸 네. 개헌을 들고 나오면 야당이 덥석 물고 또 개헌론이라는 것 자체가 블랙홀이 되다시피 나머지 사안들을 다 이제 그쪽으로 해서 관심을 쏠리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계산에서 한 것인데 저 개헌론은 사실 몇 시간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네. 그날 저녁에 JTBC가 처음으로 이제 태블릿 PC를 보도를 하면서 그 개헌론은 완전히 사실 정치적으로 무용한 지경에 이제 처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국정의 중요한 그 어떤 이슈들을 저렇게 본인의 어떤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사실 저 연설 때 해야 될 것은 정말 본인의 심각성을 사실 그때 알았어야 됐어요. 이게 자체가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이게 간단치 않다는 걸 알고 뭔가 정치적 카드를 꺼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퇴임이라든지 그래서 시한부 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렇게 정치적 카드가 다 무용지물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탄핵 사태까지 간 상황입니다. 심상치 않았거든요. 한번 그때 당시 취재진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영태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기를 최순실 회장이 참 좋아한다 얘기하면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 당시 대통령이 저때 국면을 엎으려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진 않았겠죠. 너무나 많은 세월 이분들 이 얼굴이나 표정이나 박 전 대통령 당시 얼굴이 의기양양해 보였다는 취재진 전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이 정확한 상황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나 김기주 실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당시에 만약 이 국정농단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본인이 정확하게 봤더라면 아마 저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갇혀 있었고 차단돼 있었고 네. 정확한 정보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또 밑에서는 자 이걸로 하시면 그냥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을 볼 때는 결국은 저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서 또 하나의 정치적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정치 스타일을 보면 정말 너무 순진한 건지 아니면 아주 생각이 좀 부족했던 건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애초에 미르 재단이나 K 스포츠 재단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국회에서까지 최순실 나와 이렇게 할 때 네. 그때 바로 여당인 그 새누리당과 진전 논의를 거쳐서 해결책을 찾았어야 될 텐데 아마 저때 나와가지고 개헌 발의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새누리당도 전혀 몰랐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혀 소통 없이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내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의원 말씀하시지만 저렇게만 던지면 그간의 예로 봐서 저게 블랙홀이 돼가지고 저 모든 정치적 현안들이 저 속에 다 빨려 들어갈 줄 알았거든.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오히려 저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JTBC 저 보도가 터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직전에 개헌을 제의한 그 바람에 네. 그 방침을 밝힌 바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가 엄청 큰 게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게 돼버려가지고 JTBC의 보도를 더 증폭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네. 볼 때 역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 정치하는 방식이 정치하는 기술이 너무 부족했다.
네. 이런 생각이 다시 들게 돼요. 네, 그 당시로서는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네. 그걸로 극복하기에는 이미 상황이 너무나 위중했었습니다. 사실 국정원에서 최순실과 관련된 문건이 170건이 넘게 작성이 됐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이 들었었던 직후에 최순실의 전화 녹취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못 막으면 큰일 난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럴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이미 배경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미봉책으로 막아볼 생각밖에 못했던 거예요. 근데 미봉책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걸 들고 나왔어도 이미 늦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단순히 그런데 그거를 막아보겠다고 한 게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1차 회견에서 이게 연설문 정도 고쳤을 정도였다. 국민들이 네.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을 받은 것 뿐이었다. 그날 저녁에 바로 JTBC에서 태블릿에 그거 말고도 정말 국정농단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국가 기밀들이 다 넘어갔다는 게 또 계속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해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른 언론들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실체가 드러났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치적 기술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이미 큰 사안이었던 거죠. 이번 주엔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누가 설까요? 마치 조선왕조실록처럼 안전봉 당시 수석의 업무 수첩안에 국회의원을 응징하겠다. 그리고 국면전환 대책으로 개헌 카드를 꺼냈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국선 변호인 한 명, 박 전 대통령과 간접적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하지만 이번 주 안에 30명 대상으로 변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1년 고립돼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미국의 민심 정하러 대표가 갔고요. 그런데 한 최고위원은 민심 살피려 왔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한가운데 들어갔다가 태극기로 맞았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여기는 저보고 지금 왜 왔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모르겠다. 네, 하세요. 질문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예, 저한테. 아니, 지금 때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뭘 할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자, 얘기 드립니다. 어떻게 할 건지 하세요. 얘기하세요. 여기 지금 다 폭력은 아니잖아요. 동지가 동지에게 총을 쏘니 그래서 저렇게 들어갔었을 때는 본인이 먼저 어떻게 보면 좀 위험을 자초했다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들을 보면 이제 보수 정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간이 자꾸 희화화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뭐 정치를 진지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반응들밖에 오히려 못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방송 때문에 유해 최고위원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적 근육을 좀 일단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 만약에 뛰어든다 그러면 정치인이 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 있게 뛰어드는 행동 자체까지 뭐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가서 저런 사소한 문제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한 대 맞더라도 아 그러냐, 기분 나쁘냐, 아 그러면은 나랑 한번 다시 더 얘기해보자 이렇게 좀 덤벼드는 용기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 그런 정치적 근육을 아직 좀 덜 키우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둘째로는 저기 가서 이렇게 뛰어드는 용기가 있으면은 차라리 그렇게 친박계 쪽에 박사모 쪽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최고위원 회의 때 참석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원래 정치인으로서 지금 최고위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인데 네. 그 역할은 지금 일단 두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그럴 때는 좀 명색이 제1야당의 그 최고위원으로서 외남의 당의 그 행사에 가가지고 물론 거기 뭐 다른 단체도 있었지만 대한애국당이 주도를 했거든요. 네. 거기 왜 갑니까? 가서 저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 정치를 꼭 무슨 희화시키는 네. 그런 요소도 있다. 이 점에서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좀 지위를 가진 그런 분들은 좀 더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 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 그 용기로 정부와 싸워달라 하던데요. 자, 류의 최고위원에겐 어떤 용기를 제안하고 싶으신가요? 우린 하나가 돼야 된다. 목소리 들으러 왔다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저기 나간 이유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있어도 보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나가질 않는다, 목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중계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얘기가 뭐 맞다면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당 측에서 해야 될 건데, 지금 이렇게 갈등 상황에 있는데 딱 뛰어들어간 게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유해 최고위원이 뭐 언론에서 보여주지 않더라도 최근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데서 했던 발언이나 행동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유해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어떤 행사나 어떤 목소리를 높였을 때였던 거지, 지금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 다는 류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저 장면을 계속 생중계했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지난주에 그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이제 그 대학로에 가서 저걸 이제 아마 생중계를 본인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쪽 대한애국당 뭐 당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태극기 이제 봉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뒤에서 이제 목을 때려서 이제 저렇게 이제 흥분한 상황인데, 사실 좀 지난 한 3주 전에 제가 대한문회 집회에 한번 살짝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사회자는 이 유해 의원을 정말 제대로 된 그 정치인 뭐 이걸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또 본인이 나와서 또 그 열변을 상당히 거기서 토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이제 호응도 받았는데, 근데 몇 주 만에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보니까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좀 탈당 조치를 한 이후에 실제 아마 이쪽 그 태극기 부대나 또 대한애국당 분들이 상당히 좀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격앙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화를 나가는 것도 아마 이제 그 집회에서 그 주변에서 뭐 호응하는 분도 있었지만 대다수 분들이 상당히 비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이쪽 대한애국당 쪽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저렇게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지금 또 대한애국당의 변희재 정책위원장하고 또 논쟁도 붙었어요. 뭐 그게 왜 오지도 않았는데, 사실 올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경호를 받아야지 왜 그냥 왔느냐 뭐 또 해서, 또 저게 과연 대한애국당 당원이 때린 것이냐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논쟁도 붙고 한데, 참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게 어떤 같은 보수라고 하지만 또 저런 걸 가지고도 서로 저렇게 나눠지고 또 저렇게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보수가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저런 거 가지고도 서로 싸움한다는 걸 보면 참 이 보수 분열이라는 게 언제 저렇게 해소될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기 유해 최고위원이 아마 지금 이 의원이 보신 것 그 집회하고 이쪽 집회하고 아마 주최책이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데서 오는 건데, 저는 류해 최고위원이 대한애국당은요 완전히 자유한국당하고 정반대입니다. 저기는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하자 그런 쪽이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왜 남의당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래. 자기 당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해야지. 그래서 저건 좀 상당히 억지스러웠고, 거기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그렇게 따를게요. 그럼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이라야 그런 말 할 수 있지. 남의당에 가서 저랬던 건 좀 너무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아마 그 화가 난 사람이 뭐 깃대를 훅 찌르니까 그 옆에 이제 좀 스친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너무 또 이제 오버하고 울고 저렇게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